반갑습니다. 호구영입니다. 제14회 출란배 결승 1구 변상 1구단 대 리시아나우 구단의 복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국 라이브로 관전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대국이었습니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상 1구단이 흑번, 리시아나우 구단이 100번입니다. 준결승에서 변상일 구단은 탕웨이신 구단, 리시아나우 구단은 신진서 구단을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두 기사 간의 전적은 리시아나우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산기에서 붙여가는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이 수는 소목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마늘모로 두는 수와 함께 AI가 가장 추천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리시아나우 구단이 100번으로 굉장히 애용하는 정석이기도 합니다. 이 포석으로 리시아나우 구단의 100번 승률이 좋고요. 또 초중반까지 실리 위주의 단단한 운영을 해나간다는 평가입니다. 흑은 여기서 3칸 벌리는 게 정석인데요. 출란배는 덤이 크고 또 리시아나우 구단이 이 포석에 능숙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흔들기 위해서 변칙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자하기에 걸치는 수인데요. 그것도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로 걸치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목자로 걸치자 백은 날일자로 받았고요. 여기서는 백이 받았기 때문에 위아래 흑도를 연결하면서 3칸 벌리면서 집을 만드는 수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AI는 어깨를 짚는 수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변상일 구단은 이곳을 정확하게 도웁니다. 아마도 결승전을 대비해서 초반 포석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자 백은 어느 한 곳을 밀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빼던가 그런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실리적으로 단단하게 이 선으로 날일자를 달리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상상하기 힘든 수인데요. 이곳을 붙여왔습니다. 리시아나우 구단이 워낙 실리 위주로 단단하게 두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법 같습니다. 만약에 백이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껴붙이고요. 이쪽을 막을 때 단수를 쳐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백도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진 않겠죠. 이곳을 찔러 오면서 반발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길을 붙여간 게 변상일 구단이 준비해온 수법입니다. 백은 기세로 흑 한 점을 잡았고요. 흑은 연결하면서 실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는 3-3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변상일 구단의 작전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백이 두터운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은 우상기나 우하기 3-3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리시아나우 구단은 우하기 3-3에 들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흑이 하변 쪽에서 막는 것은 벽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좌하기의 백이 견실하기 때문에 큰 집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흑은 반대쪽에서 막아갔고요. 백이 밀고 나올 때 날일자를 뒀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집 앞고 젖혔고요. 여기서 흑이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실전에는 그냥 우변을 뒀는데요. 이렇게 우변을 전개한다면은 백이 끊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변의 백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변으로 전개를 하지 않고 한 점을 늘어서 두는 것은 후수가 돼서 백이 우변을 갈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변에서 큰 집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고민 끝에 변상일 구단은 변으로 벌려가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요. 2단 젖혀가는 수입니다. 2단 젖혀갔을 때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귀의 백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백이 따낼 때 변으로 전개해서 이렇게 둔다면 흑 한 점을 버리면서 우하기 모양을 정리하고 불리한 싸움에 걱정 없이 변을 전개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젖혀가게 된다면은 우하기 흑의 모양보다는 백 모양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날일자로 뒀던 이 수가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가 있게 되는데요. 이 수로는
위쪽에서 호구가 쳐져 있거나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곳에 한 수를 두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 진행을 선택하는 게 괜찮았습니다. 실전에선 그냥 변으로 벌렸는데요. 백은 바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흑 한 점을 끊고 밀어둔 다음에 중앙 쪽으로 뻗어서요. 흑이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수 중에 리시아나우 구단이 선택한 수는 이렇게 날일자로 흑 석점을 압박하는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는 들여다보는 수가 무난하면서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흑이 있는다면은 자체로 활용이고요. 만약에 쌍립을 선다면 백은 뻗어둡니다. 흑이 우변을 지켜야 될 때 선수를 하나 해둔 다음 모자를 씌우게 된다면 초반부터 백이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은 날일자로 흑 석점을 압박하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수는 일견 강력해 보이지만 흑은 쉽게 이 백의 압박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젖혀서 백이 받을 때 호구를 치고 날일자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실전처럼 가만히 입구자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쪽을 호구 치는 수와 날일자로 연결한 수를 맛보는 거죠. 여기서 백이 차단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뒤를 젖혀가게 된다면은 백이 받아야 되는데 자체로 백의 실리 손실이 크고요. 자, 이곳은 백이 붙여서 맞긴 했지만 건너붙이게 된다면은 백의 포위망이 쉽게 뚫리게 됩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돌파를 하고요. 백이 있는 것은 막아서 백은 두수, 흑은 세수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흑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귀를 뻗어서 두는 게 정수고요. 흑은 날일자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날일자를 하면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는 실전처럼 이렇게 차렷해서 받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입구자로 받는 것은 백이 이 자리를 늘었을 때 흑이 손을 뺄 수 있다면은 괜찮은데요. 백이 이곳을 찌르고 끊는다면은 맛이 너무 나쁩니다. 단수를 치고 어느 한쪽을 막는 것은요. 끊고 단수 치는 수도 있고요. 그냥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수 치고 나갔을 때 그냥 있는 수는 찌르고 들여다보는 수로 흑의 응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뻗었을 때 흑이 손을 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도 괜찮지만 손을 뺄 수 없다면은 백에게 선수를 한 번이라도 덜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렷해서 지키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은 중앙을 붙여 왔는데요. 흑이 안쪽을 젖힌다면은 바꿔치기가 됩니다. 백이 끼웠을 때 흑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차단한다면은 백은 끊고 이곳을 단수를 치게 됩니다. 초반에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곤란한 모습이고요. 따라서 백 한 점을 단수 치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한 점을 나가는 것은 똑같이 진행됐을 때 이번에는 이곳을 단수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흑이 좋은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계속해서 돌파를 하게 되고요. 흑이 막아갈 때 한 점을 늘어두고 이렇게 해서 백 실리 대 흑 두터움으로 갈리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한판이지만 초반부터 큰 실리를 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인지 흑은 늘어서 두는 수를 선택했고요. 백도 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밀어 올리고 백은 2단 젖혀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 끊어두고 빠지는 게 행마가 되고요. 단수를 치고 흑도 단수를 쳤는데요. 여기서 백이 따낼지 이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따내는 것은 흑이 우변을 지키고 백이 선수를 뽑게 되고요. 실전처럼 있는 것은 흑이 이곳을 한 칸 뛰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입구자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기분 좋은 선수가 되죠. 그런데 변상일 구단은 백이 두터워지면 좌상기 쪽의 흑도 좀 더 곤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좌변 쪽을 두텁게 하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백에게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흑의 턱 밑까지 들어가는 수인데요. 중앙 쪽으로 밀 때 한 칸 띄워두고요. 이후에 입구자 두는 수와 날일자 두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타기를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백돌이 타개가 된다면은 우변 쪽에 있는 흑돌들이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백이 우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시아나오보다는 기를 붙여가는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자, 이것은 흑도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빠지고 백은 두 번 민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상변 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은 치받고 막아뒀고요. 여기서 날일자가 서로 간의 대세점이 되겠습니다. 흑이 둔다면 우변 흑집을 키우면서 상변의 백집을 삭감하기가 쉬워지고요. 반대로 백에게 이곳을 밀린다면은 상변 백진영이 커지면서 우변의 흑집은 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변상일 구단이 대세점을 놓치지 않고 뒀고요. 백은 좌기를 젖혀 이었는데 이 수가 조금 작았습니다. 이 수로는 중앙 쪽을 먼저 삭감했어야 되고요. 아마 리시아나오 구단은 흑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백을 압박하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흑이 호구 자리까지 둔다면 백의 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호구를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둔다면은 선수로 흑에게 좌악이 실리를 뺏기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백도 중요한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백이 호구치고 늘어둔다면은 중앙 흑말도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이후의 전투에서 유리해지는 면도 있고요. 리시아나오 구단은 실리를 뺏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흑은 중앙을 젖혔는데 이 수가 아주 두터운 수였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백이 당장 나오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곳을 나오는 것은 돌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수를 둬줘야 돼서요. 중앙은 돌파를 했지만 하변 쪽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몇 집이 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좌변부터 깨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 수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아래쪽에 백이 두터운 만큼 이곳에서 마음껏 수단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젖히는 것은 늘어두고요. 여기 빠질 때 한 칸이나 두 칸을 벌리게 된다면은 편하게 수습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래쪽에서 젖히는 것은 늘어두고요. 계속해서 젖힐 때 같이 젖혀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응수가 어렵죠. 이어야 되는데 한 칸 뛰게 된다면은 역시 아래쪽 백돌들과 연결하는 자세를 갖추면서 수습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전은 두 칸으로 다가갔는데요. 변상일 구단은 백의 근거를 뺏으면서 중앙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리시아나오 구단은 두 칸을 띄면서 연결을 시도했고요. 아마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형세는 백이 한 집 반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백이 좌변을 깼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을 밀고 나와서 돌파를 당하게 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흑도 중앙을 막아갔고요. 여기서 백은 들여다보고 흑이 입구자로 받을 때 계속해서 날일자로 흑을 압박하면서 연결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 두 수가 약간 완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수였습니다. 백을 연결하면서 두텁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아서 흑도를 공격하는 수와 뒤쪽을 막아서 실리를 취하는 수를 선택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흑은 백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길을 빠져서 실리를 취했는데요. 이 수가 좋았고요. 백은 날일자로 상변을 키우면서 좌변 흑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변상일 구단은 2선으로 빠지면서 보강하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 수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장면에서는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 두는 것이 좋았고요. 백이 찌르고 한 칸 뛰자 다시 우세를 잡게 됩니다. 같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은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상변 쪽 백집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흑이 이 자리를 붙이니까 백이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쪽에서 젖혀가는 것은 같이 젖혀서요. 끊어서 한 점을 잡더라도 끊고 흑도 한 점을 잡아서 이것은 흑이 이득을 본 모습이고요. 아래쪽에서 젖히는 것도 흑을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찔러두고 막는다면은 차단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백은 직접적으로 응수하는 것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기세로 밀고 올라왔고요. 흑은 젖히고 호구치면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백은 옆으로 늘었는데요. 이 수도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백이 위쪽으로 늘고 흑이 호구친다면요. 차후에 한 칸 뛰어서 상변의 집을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는 수는 흑이 호구쳤을 때 상변의 집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103으로 연결을 시도해야 되는데 흑이 붙여간다면 상당히 엷은 모습입니다. 젖히고 있는 것은 흑이 한 점을 잡게 되고요. 껴붙이는 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흑이 한쪽을 끊었을 때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이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둔다면은 뚫는 수와 백 녹점을 잡는 수가 맞보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백은 상변을 건너가면서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 둔 수가 좋지 않았고요. 흑은 상변 백집도 깨고 중앙 흑집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함으로써 처음으로 리드를 잡게 됩니다. 상변이 깨진 백은 좌변 흑도를 공격하면서 만회할 수밖에 없는데요. 붙여서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흑은 늘어서 두는 수가 좋았습니다. 백이 길을 막게 된다면은 하나 젖혀두고요. 밭전자를 가르고 나온다면은 두터운 흑돌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수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상일구단은 실리적인 수법을 선택했는데요. 치받고 젖힌 다음에 귀를 한 칸 띄워두게 됩니다. 흑이 지금 둔 치받고 젖힌 수는 상대방을 두텁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백이 두터움을 쌓더라도 이 두터움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법이지만 초중반에는 절대로 이런 수법을 둬서는 안 됩니다. 백은 날일자로 상변을 건너가자고 했는데요. 굉장히 엷은 수법입니다. 흑이 이곳을 붙여가게 된다면 백은 응수가 곤란합니다. 젖히면은 가만히 있고요. 여기서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두는 것은 흑이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껴붙이기 전에 하나 찔러두고요. 이렇게 껴붙이게 된다면은 101점이나 102점 둘 중 하나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따라 나온다면은 단수가 돼서 결국 잡히게 되죠. 젖히는 수도 단수를 치고 끊게 된다면은 자충이 돼서 이곳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있는 것은 흑이 나와서 끊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을 둔다면은 백돌들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안에더라도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바로 붙여갔다면은 차이를 벌릴 수가 있었는데요. 중앙을 늘어둔 수가 일견 보기에는 두터워 보였지만 완착이었습니다. 백이 중앙을 두자 흑은 좌변에서 실리를 취하는 수를 뒀는데요. 단수를 치고 이어서 실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백이 단수를 치는 수가 선수입니다. 흑은 안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 백이 따내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것을 백이 안 뒀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역으로 이으면서 이곳에 실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은 일선을 젖히면서 좌변 흑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이자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백이 젖혔을 때 흑이 이곳을 꼬부려서 둔다면은 수습을 하기가 좀 더 용이했는데요. 변상일구단은 최대한 버티면서 일선 쪽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리시아나우 구단은 먹여치면서 흑도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일선에 치중한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보통은 입구자로 패를 노리게 되는데요. 흑이 막을 때 젖히고요. 단수를 치면은 끊고 단수를 쳐서 패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백도 지게 됐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일선으로 치중해도 패가 되긴 하는데요. 흑이 막고 먹여쳐서요. 계속해서 먹여칠 때 따내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둬서 흑이 죽게 됩니다. 백이 재차 먹여쳤을 때 흑은 붙여서 집을 내게 되고요.
백이 따내서 패가 되는데요. 좀 전과 비교한다면은 패를 지더라도 백의 피해가 훨씬 적은 모습입니다. 백의 이수로 바둑은 알 수 없게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변상일 구단의 다음 수가 몇 수였습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도는 수인데요. 이 수는 원래는 안 되는 수입니다. 백이 끊으면은 이어두고요. 백이 흑 두 점을 잡자고 하는 수는 잘 안 됩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이어둔다면은 백 두 점이 단수가 돼서 백이 잡히게 되죠. 또 반대로 단수를 치더라도 막았을 때 흑이 일선을 꼬부린다면은 이곳에서 한 집이 나기 때문에 흑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에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선을 붙이는 수입니다. 일선을 붙이면은 나오고요. 계속해서 2선을 막아갑니다. 여기서 흑이 일선을 막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자충이 돼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쪽에서 막는 것은 백이 두 점으로 키우면서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이곳과 이곳 모두 옥집이 돼서 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 일선 묘수로 인해서 이 수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수를 두자 AI의 승률 그래프도 한순간 백이 8집 우세한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변상일 구단은 여기서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사는 수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냐면요. 자체로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백의 일선 묘수로 인해서 흑이 그냥 살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흑이 한 점을 잇고 백이 일선을 붙일 때 2선을 하나 놔두고요. 이때 자체로는 사는 수가 없지만 이곳을 나와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위해서 변상일 구단은 이곳을 하나만 붙여뒀던 것 같아요. 나와서 끊게 된다면 백은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 백 두 점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백 한 점을 잡게 된다면은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백이 나오게 되더라도 따내면서 이 백돌들이 다시 단수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먹여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은 입구자로 둘 수가 있었고요. 자, 실제로 수순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자 백은 두 점을 잡고 흑은 백 한 점을 따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패를 만들지 않고 흑대마를 수습하면서 흑은 한 집 정도의 우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백은 중앙을 지켰는데요. 여기서 변상일 구단에게는 바둑을 끝낼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나와서 끊었으면 백이 곤란했습니다. 백은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쪽으로 흑 한 점을 잡는 것은 계속해서 단수를 친 다음에 백 두 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있는다면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곳까지 치중하는 끝내기가 있었습니다. 치중을 하게 된다면 백은 흑돌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흑을 연결시켜 주게 되고요. 이런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상일 구단은 이 수를 두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이 수가 되지만 이렇게 둔다면은 흑도 자충이 돼서 맛이 굉장히 나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흑이 손을 뺀다면은 이쪽을 끊어가는 수, 또 반대쪽에서 끼워오는 수,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맛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한 변상일 구단은 차마 이 수를 결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가는 끝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가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백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용하게 되는 수가 됩니다. 불리한 백은 이것을 치중하면서 흑의 약점을 추궁하고요. 뒤쪽을 막아가게 됩니다. 흑은 좌악이 2선을 밀었는데 이 수가 작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는 이렇게 차렷을 해뒀으면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흑이 쌍립을 서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뚫고 나가서 백 두 점을 잡는 수가 있고요. 또 백이 밀고 나왔을 때도 막아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흑이 2선을 밀자 백은 선수를 해두고 이곳을 밀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흑은 차렷을 해뒀어야 했습니다. 차렷을 해두면은 이후에 이렇게 쌍립 선수가 선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변상 1구단은 입구자를 두게 됩니다. 백은 찝어왔고요. 여기서 한 점을 잇는 것은 백이 두 점을 살리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흑은 백이 선수로 두 점을 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웅크려서 뒀는데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흑이 처음부터 차렷을 했더라면 이 수로는 쌍립을 서면서 선수를 할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쌍립을 서지 않고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고 백에게 단수를 당한 모습이 됐죠. 그만큼 흑의 손해가 돼서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자리를 흑이 막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백은 껴붙인 다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선을 밀었는데요. 이것도 작은 자리입니다. 백이 막는 것은 단수를 치고 흑이 밀어오는 수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막더라도 별로 집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받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백의 역전승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백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흑이 중앙을 붙여오게 됩니다. 여기서 백은 단수를 쳐두고 이렇게 막았는데요. 이 수가 배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자 흑이 찝어서 연결하는 수가 선수가 됐고요. 만약에 백이 받지 않는다면은 단수를 치고 이어서 애초에 이곳에 막았던 수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큰 자리를 흑이 두게 돼서 바둑은 다시 흑이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백은 이 장면에서 응수를 하지 않고 큰 자리를 뒀으면은 백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둑은 마지막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변상일 구단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변상일 구단 바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기전에서는 타이틀도 따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대회에서는 아직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대국도 잘 둬서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결승 2국, 3국은 각각 19일, 20일에 치러집니다. 2국, 3국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